전세계 20억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더더욱 반갑습니다. SK입니다. 우리는 보통 책임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장실로 들어가서 멋있게 사표를 던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퇴사라는 책임을 져야겠죠. 컴퓨터에 백신을 설치하고 말고는 여러분의 또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어서 돈을 물어야 되는 건 또 여러분의 책임이겠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장이 은근슬쩍 퇴사를 압박해서 사표를 내게 됐다면 이건 여러분의 책임일까요? 컴퓨터에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했는데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다가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요? 애매하죠.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애매함을 때때로 혹은 자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쌍욕을 할까요? 서로 깃방맹이를 막 때리면서 해결하거나 하나요? 글쎄요.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라면 적절한 사회 안정망,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친 적도 로스쿨에 간 적도 없지만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는 순간 법관이 되어서 코드와 모듈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원고이자 피고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프로그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바로 입력, 연산, 출력입니다. 우리는 저 대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자식처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의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함수나 객체, 모듈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강력한 규칙, 법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과 유사한 것을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SR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객체가 단일한 책임을 지니게 될 때 객체끼리의 결합력이 낮아져 보다 안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일 책임, 결합력,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애매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력사무소를 하나 차렸다고 칩시다. 조폭, 흥신소 이런 거 아니고 프로그래머 뺑뺑이 돌리는 SI 외주 사무실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노가다 인력 사무소예요. 오늘 이런 일이 들어왔다고 해요. 투룸 청소일. 그래서 인부 몇 분을 모시고 청소용품 사서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칩시다. 자, 막상 가보니까 예상대로 그 방이 개판이에요. 저는 인부 A, B, C에게 각각 물건을 치우고 방을 쓸고 방을 닦으라 이렇게 3가지 일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마칠 때쯤 돌아와 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방은 여전히 개판인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A, B, C를 세워놓고 어찌된 영문인지 개잡듯이 잡아봅니다. 그러자 A는 분명히 물건을 치웠대요. B도 분명히 방을 쓸었다고 하고 C도 밀대로 빡빡 닦았답니다. 분명히 3명에게 일당을 주고 시켰는데 한 명치 일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 하나에게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합니다. 정작 책임을 물으려거든 일을 시킨 저에게 물어야겠죠. 빡대가리처럼 일을 시킨 그런 책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킵니다. A는 거실을 청소하고 B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C는 안방을 청소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제가 처음에 한 실수는 바로 결합도가 높은 태스크를 각 객체, 즉 일꾼에게 맡기는 일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투룸 청소라는 일에 3가지 객체가 얽혀서 일이 결합되어 가지고 매우 책임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누군가에게 잘못을 묻기도 애매했고요. 그래서 반성한 저는 심사숙고해서 한 일꾼에게 하나의 영역, 즉 구역이라는 단일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제 A, B, C 누구든 간에 자기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 하나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단위부터 책임을 명확하게 지우는 것은 일단 방어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가 보다 간편해집니다. 화장실이 더러워졌다면 화장실 청소한 사람만 책임을 물면 되는 일이니까요. 또 한 단위가 늘어나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투룸이 아니라 3룸, 4룸, 대규모 빌딩에 이르기까지 구획을 적정하게 나누어서 배분을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처음에 제가 지시를 내린 것처럼 50층짜리 빌딩 청소를 하는데 물건 치우고 쓸고 닦고 이렇게 하라면서 사람 100명을 이렇게 지시하고 투입을 했으면 어떻겠어요? 개판 나겠죠. 또 이런 책임을 지우는 것은 나아가서 비슷한 책임끼리 묶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만 계속한 인부는 나중에 샤워실 청소만 해도 되겠죠.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빌딩이 아닌 수영장 청소까지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한계와 역할을 하는지 뚜렷하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객체의 특성과 역할, 책임과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SRP에서는 이런 부분을 응집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 당장의 생산성을 보고 코드를 작성한다면 책임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코드를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대적 프로그래밍은 다양한 모듈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가 섞이기 때문에 그 한계와 얼개를 파악하지 않고 그저 기능을 구현하는 데 힘을 쏟다 보면 일단 아웃풋은 나오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디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나온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같은 좋은 도구들이 오히려 유지 보수를 해치는 경우가 많죠. 일단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함에 앞서 책임 있는 코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주 작은 단위부터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모듈 각자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유지 보수의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